자, 계속 보시죠. 9번이죠. 147쪽의 9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원칙은 걸리죠. 그러나 점유하면 안 걸린다고 했고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은 동의가 필요 없지만 등기 청구권, 임차권 이런 건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고 3번.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안 걸리고요. 4번.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취득 시효가 하면 중요하게 보겠지만 채권적이니까 아무한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한다라고 했죠. 5번. 매수인이 매매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계속 강조했던 거죠. 진행하지 않고. 근데 아까 비교했던 건 침탈당한 경우에는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10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근저당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 조심하시죠. 현재 소유자가 말소를 구하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누구야?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도 근저당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종전 소유자도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2번. 이번은 뭐 또 나왔죠.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고 승계해 주었다. 이건 권리 행사라고 했죠.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요. 3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합의 해제가 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되죠. 따라서 이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4번. 부동산의 최초 매도인, 중간자, 최종 매수인 사이에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에 대한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뭐 길게 나와 있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죠. 소멸하지 않고 답은 4번이고요. 5번. 침탈로 인한 점유 상실의 경우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침탈로 인한 건 권리 행사가 아니니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1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하는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갖는데, 근데 만약에 갑이 이걸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뭐 목적물과 등기를 넘겨줘 버리면 먼저 계약했다고 해서 을이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병. 얘가 이제 적극 가담만 안 했다면 선악불문 병이 취득해요. 그럼 을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이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뭘 할 수 있냐면 가등기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보존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가등기는 두 종류 있었어요. 지금 나오는 보존 가등기하고 돈 빌려주고 하는 담보 가등기 두 가지가 있죠. 담보 가등기는 돈 빌려준 거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저당권으로 바뀌니까 담보 가등기는 경매 시에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근데 보존 가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으면 소멸하지 않겠죠. 이건 돈 빌려준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죠. 그럼 가등기라는 것은 이 청구권을 보존코자 하는 건데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되느냐?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오로지 뭐만? 채권적 청구권을 위해서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만약에 얘가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을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물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후순위 물권자보다 얘가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가등기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무조건 보존코자 하는 청구권이 채권자일 때. 그럼 이걸 등기부상으로 보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가등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가등기했다. 그러면 이 가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임시로 등기해 둔 거지 진짜로 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 있을 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일정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오해했어요? 가등기는 추정력 같은 거 없다고 했고요. 또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무효 중복 등기를 했다. 그러면 본등기하지 않고요.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등기부상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느냐? 그건 되죠. 가등기 이전 등기는 인정이 되죠. 등기 방식은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방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부동산을 팔고 예를 들어 6월 1일 날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 권리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병이고요. 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본등기를 7월 1일 날 했다. 그러면 가등기 후에 들어온 등기들은 전부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직권 말소가 되는데 가끔 이제 출제가 됐던 건 누구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느냐? 병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명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명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얘는 채권자예요. 가등기만 했다는 건 채권자. 근데 얘가 6월 1일 날 소유권 등기한 건 물권자죠. 그럼 원래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해야 돼요? 물권이 우선해야 되는데 시기와 상관없이. 근데 얘가 본등기하게 되면 누가 더 우선하게 돼요? 채권자가 더 우선하게 되죠. 그럼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예요. 원래 채권과 물권이 있으면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채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순위 물권보다. 뭐 있어요?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 채권자잖아요. 근데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항상 우선해서 받죠. 그럼 그것도 원칙의 예외. 예외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예외는 뭐냐면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순위보단 느려도. 뭐 있을까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후순위 물권보다는 우선하죠. 이것도 그 예외예요. 채권이지만 후순위 물권에 본등기를 전제로 우선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네. 자,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보존된다. 순위는 소급하죠. 순위는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순위는 소급되는데 물권 변동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물권이 변동되는 건 언제예요? 7월 본등기 시죠.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가 본등기를 7월 1일 날 하면 5월 1일부터 소유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7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5월 1일 날 가등기했고 얘가 6월 1일 날 인도와 등기를 받았고요. 얘가 7월 1일 날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7월 1일. 그러면 이때 을이 병한테 야, 너 한 달 동안 우리 집 사용했으니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물어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가등기 시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소급하게 되면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요. 얘는 한 달 동안 얘 집 쓴 거니까. 근데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가 아니라 본등기 시고요. 그럼 지금 이 사례에서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보존코자 가등기했는데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요? 우리가 아까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뭘 하면 안 걸리죠? 점유하거나 처분하여 상실하는 경우에 안 걸린다고 했죠. 을은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바로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의뢰 등기 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병이 오히려 을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말소하라. 보존코자는 청구권이 없으니 가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등기도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민법에서 안 나와요. 그건 등기법에서 따로 다룰 내용이고 이 정도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계속 볼게요. 1번. 물권적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채권적이어야 된다고 했고 2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해야 한다. 현재 명의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명의죠. 3번. 2번 틀렸고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무효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고요. 3번.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등기된 청구권의 기초인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추정력 없다고 했죠. 자주 나왔고 4번. 5번. 가등기의 이전 등기를 인정한다. 맞습니다. 12번. 갑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고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뭐 그림 그려놓은 사례랑 똑같은 거죠. 1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틀렸죠. 소급표 없고요. 2번.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가등기만 된 상태에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고 했고 3번. 을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하는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에 의하면 둘째 줄 마지막에 당일 갑이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다. 을은 점유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4번. 을의 가등기에는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존재에 대해 추정력이 있다.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고요. 5번. 을이 본등기하려면 갑에게 청구해야 하고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5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고요. 자, 13번. 등기의 추정력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추정은 등기 명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그렇죠? 등기된 사람 앞으로 세금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익을 위해서도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2번. 소유자 아닌 제3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도 원인 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등의 무효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무슨 말이 되셨어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요. 갑의 등기가 이 매매를 가지고 병에게 이전이 됐어요. 그러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는 이거 판 적 없는데 등기가 넘어갔으니 말소하라라고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판 게 아니라 요 을이라는 제3자가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병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가 갑한테 산 게 아니라 을한테 샀는데 을이 나한테 팔 때 갑의 대리인이라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병의 주장대로 을이 갑의 대리인이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그 무권대리죠. 그럼 본인은 추인하지 않고 뭐 하면 돼요? 거절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입증을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이 병이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등기가 없거나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이게 무슨 판례였냐면 등기가 이미 실행됐으면 이 등기 안에는 이 제3자에게 뭐가 있다는 사실이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정된다라는 판례죠. 그러니까 등기가 추정되는 것 중에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도 추정되기 때문에 등기 명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라 그걸 깨려는 자가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이 판례 보면서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뭐냐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등기는 아직 갑에게 있고. 그럼 만약에 얘한테 대리권이 있으면 등기를 받는 거고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없으면 등기를 얘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누가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병이 해야 돼요. 병이 대리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미 뭐가 되면 등기가 되면 이제 얘는 입증할 필요 없어요. 등기 안에 이자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게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갑이 깨뜨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 판례가 저당권으로 좀 바뀌어서 나온 것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3번. 이전 등기의 현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까지 등기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번이 등기의 추정력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쳐요? 전 소유자, 직전 명인에게도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라고 했고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서를 제시했는데 그게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은 그대로 깨지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적법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죠. 5번. 권리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즉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 추정되는 건 권리, 원인, 절차, 권리, 원인, 절차가 추정되고 표시라는 부동산의 사실에 관한 것이니까 추정력이 문제되지 않죠. 14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번 정답이죠. 원래 말소가 되면 권리가 소멸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적법 말소가 된 거야. 그러면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가 되었다면 권리가 소멸된 것이라고 추정해 줄 수 없다는 거. 권리는 소멸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라는 거죠. 1번 그 얘기고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 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OX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13번에 3번이랑 똑같은 지문이에요. 제3자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미친다고요? 전소유자. 그 전소유자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당사자.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라는 거고. 3번.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유편 가면 보지만 200조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죠. 그럼 이 점유에 대한 권리적법 추정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면 동산이고요.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등기의 추정력이죠. 3번 틀렸고 4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인정된다. 4번. 보존 등기가 됐는데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대요. 지금 추정력이 유지돼 깨져요. 바로 깨지는 거지.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보존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원시 취득 사실만 추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가 따로 밝혀지면 추정력은 바로 깨집니다.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등기 추정력은 깨진다. 원래 그 일반 등기 있잖아요. 일반 등기,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언제예요? 사망한 자로부터 넘어오면 깨지고 또 허무인으로부터 넘어오면 깨지죠. 그리고 일반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건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 등기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소위 특조법상의 등기는
아주 강한 추정력을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특조법에 의한 이전 등기는 사망한 자로부터 넘어와도 깨지지 않고요. 특조법상의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어도 안 깨져요. 언제 깨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깨지는 것이지 이런 사유만으로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5번 틀렸고요. 무슨 말이 되셨죠?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등기가 되면 원래 그건 깨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일반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라고요? 특조법,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니까 강한 추정력이 있어서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15번 등기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에 회복 등기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 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적법 절차의 추정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등기 유용에 의해 물권 변동 효과가 그 무효 등기가 처음 기재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용이죠. 우리 무효 등기용하면 첫 번째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고 3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 사유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자기가 입증을 다 충분히 할 필요 없는 거야. 상대방이 깨뜨리지 않는 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추정력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누구한테도 인정이 돼요? 전 소유자에게도 인정이 되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되었다. 그럼 추정력은 유지돼요? 깨져요? 바로 깨지죠? 그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 틀렸고요. 자, 16번 명인 방법에서 옳지 않은 것. 일단 명인 방법으로 인정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중요하죠.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특정. 수목은 특정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뭐가 표시가 돼야 돼? 소유자.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인정받으려면 특정되고 소유자가 표시가 돼요. 1번 보시면 임야 곳곳에 100번지 임야상에 전나무 100그루는 갑의 소유임이라는 편말을 세운 것은 유효한 명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100그루가 어느 것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2번 명인 방법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에 한한다. 그렇죠. 등기된 임목은 저당권 설정도 되지만 명인 방법은 소유권에 관한 것만 되고요. 3번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명인 방법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공시라는 건 중요한 게 뭐야? 실체관계. 그래서 우리 등기 얘기할 때도 항상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등기는 유효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4번 수목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먼저 명인 방법을 갖추어 임목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후에 임목 등기를 갖추어 양수받은 자에 우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이중 매매가 있었어요. 그러면 먼저 산 사람이 소유자예요? 먼저 공시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먼저 공시해요. 그럼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가 매매되었다. 누가 먼저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공시해야 돼요. 근데 나무는 공시 방법이 명인 방법도 있고 임목 등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한 사람이 소유자예요. 먼저 뭐가 이루어졌어요? 먼저 뭐가 이제 명인 방법 갖췄죠. 그러면 나중에 임목 등기했을 때 누가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 먼저 공시한 사람, 공시를 갖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5번 법원장의 명에 따라 포프라 표피에 흰 페인트 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1년 번호를 붙인 것은 유효한 명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왜 안 돼, 이건? 그렇죠. 일단 나무에 페인트 칠하고 번호 매겼으면 나무는 특정시켰어요. 근데 뭐가 표시가 안 되냐면 소유자가 표시되지 않았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143쪽 볼게요. 143쪽에 5번
등기의 추정력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적법 절차가 추정되고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한테도 인정한다고요? 전 소유자 그리고 적법한 원인, 권리, 원인, 절차 추정되고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격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되었다고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요. 말소 회복 등기가 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라고 했고 4번.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등기라는 것은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면 되는 것이지 진실한 권리 상태를 표상하고 있다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다소 다르게 설명했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였죠. 5번. 간단한 답이 나오죠. 가등기요.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추정력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소멸 나오죠. 물권의 소멸하면 일단 소멸시효하고 관련해서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용익물권. 용익물권만 20년 소멸시효에 걸리고 다른 것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그럼 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혼동이었는데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매매를 해서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죠.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이기 때문에 등기가 요구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 이전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소멸이고. 근데 이게 절대적 소멸이긴 한데 이 소멸을 가져오게 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되면 한번 소멸했던 지상권은 영원히 소멸해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혼동의 효력이고 그리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대표적으로 두 개 있었어요. 점유권과 광업권. 그러니까 점유권과 광업권은 다른 권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도둑이 점유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을 샀어요. 그럼 도둑이 점유권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병존하는 것이지 혼동의 문제가 안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혔어요. 뭘 잡혔냐면 지상권을 저당 잡혔다. 그러면 병이 없을 때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돼요. 근데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돼 버리면 저당권의 대상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모두 소멸하는 거예요? 저당권도. 그러면 제3자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별도로 규정 191조 1항 단서에서 누구를 위한 규정을 뒀냐면 제3자.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제3자.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뭐 지상권의 저당이 설정되었다. 뭐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 설정되었다. 이런 말 나오면 걔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제3자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인데 A가 저당권자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이 건물을 양수받았다. 매수해서 A가 소유자가 되면 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근데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가 있을 때?
그렇죠. 여기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이 순위가 치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것은 다른 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고요. 두 번째는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인보다 여류의 권리, 후순위 권리죠.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류 후순위가 있으면 내가 없어지면 얘가 올라오잖아요. 강해지는 걸 막으려고 존속시켜주고요. 후순위가 없어요. 왜 꼴등이잖아요. 그럼 밑에서 치고 올 염려가 없으니까 일반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례 가지고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제3자 권리의 목적일 때, 그래서 저당 잡혔다. 이럴 때는 존속하는 거고,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자가 있으면 그때는 본인을 위해서 존속. 우리 판례 중에 이거 있었죠? 갑이 주택의 소유자인데 A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예요. 만약에 임차권자가 이 주택을 샀어요. A가 소유자가 되면 임차권은 어떻게 돼? 임차권은 당연히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죠. 얘가 소유자가 됐으니 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순위에 근저당이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소멸되면 이 근저당이 선순위에 제한적 권리가 없는 강한 저당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보시면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 그럼 여기서 만약에 B가 샀어요. B가. 그럼 B가 소유자가 되면 B의 근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고. 문제 볼게요. 6번 문제입니다. 143쪽에 6번.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갑의 토지 위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이 증여를 받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OX? 그러니까 지금 순서가 을이 1번, 병이 2번이잖아요. 근데 누가 취득했다고요? 을이. 그럼 후순위가 있죠.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틀렸습니다. 2번. 니은. 을이 갑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았고 병이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했대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된 거예요? 지상권에. 그럼 사실 사례 문제에서는 지상권에 저당 잡았다 이런 말 나오면 내용은 뻔한 거야.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본인 보호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 거고요. 니은은 제3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디귿.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을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점유권이랑 광업권은 혼동의 문제가 없고요. 리을.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병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왜 소멸해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대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후순위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멸하는 거죠. 옳은 지문이고. 자, 150쪽에 계속 볼게요. 150쪽. 17번 물권의 소멸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바로 틀렸죠.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용익물권, 용익물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모든 물권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용익물권은 이렇게 해야죠.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일은 없으니까. 2번 전세권의 목적인 건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렇죠. 목적물의 멸실은 모든 물권의 공통적 소멸 사유가 되고요. 3번 물권의 포기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저당 잡았어요. 저당 잡혔는데 전세권을 포기하면 뭐도 없어져요. 저당권도. 그럼 이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자 동의를 얻어야만 되고. 4번
지상권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지상권이 제3자 저당권의 목적이 되면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하지 않고요. 5번. 동일 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 1번 저당권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고. 18번. 혼동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 갑소유 건물에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날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1번? 틀렸죠. 뭐가 있어요? 저당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2번. 갑의 지상권에 대하여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갑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번 맞죠? 왜 소멸하지 않아요? 자기 지상권이 뭐도 있어요? 저당 잡혔잖아요. 그럼 소멸하지 않는 건 본인을 위해서요, 제3자 권리의 목적.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3번. 토지 소유자 갑이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그 토지 지상권자 을에게 경유해 준 경우 을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3번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막 처음 들어봤다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설마 그랬겠어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 얘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니까 혼동으로 소멸하죠. 근데 이번엔 뭐냐면 지상권자가 돈 내고 산 게 아니라 지상권자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예요. 그런데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뭘 설정한 거예요? 양도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럼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온 거예요? 아직 안 넘은 거예요? 아직 안 넘은 거죠. 청산 절차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지상권은 혼동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양도담보로 등기가 되면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다. 그 얘기 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4번. 갑소유 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한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저당권자가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 그럼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이죠. 혼동은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죠. 전세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전세권 존속해요. 소멸이요. 소멸. 지역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지역권 소멸. 유치권자가 그 물건 샀어요. 유치권 존속해요. 소멸이요. 소멸하는 거예요? 갑자기 유치권 하니까. 모든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점유권하고 광업권은 혼동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힘드셨어요? 예. 요즘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공부하시기가 힘들어요. 정신 집중도 잘 안 되고 좀 그런데 일단 다음 주에는 그 휴가죠? 예. 어디 휴가 가시나요? 안 가세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뭐 어쩔 수 없이 휴가 가시는 분들은 가족들이랑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잘 다녀오시고요. 휴가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세요. 괜히 뭐 책에다가 뭐 민법 뭐 판례 좀 넣어가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갔다가 잘 놀고 오시고 예. 갔다 오셔서 열심히 하시죠.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